자, 이번 시간은 직업이자 송금불산입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인정이자 관련돼서 여러분이 그 프로그램에서 그죠?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업이자 송금불산입인데 직업이자 그리고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을 왜 불산입하느냐라고 할 때 그죠? 그럴만 하죠. 어떤 경우냐 했더니 지금 여러분 채권자 불분명 사채라든가 비실명 채권 증권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불명하잖아요. 불명한 걸 갖다가 비용 처리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요 해당 관련해서 그죠? 대표한테 누구한테서 빌렸어? 누구한테 그죠? 관련해서 그 이자를 주는 거야라고 했을 때 이 그죠? 대표자가 아무 말도 안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분명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대표자 상여로 들어가는데 원천징수 되는 게 있습니다. 원천징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여러분이 그죠?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넣는 게 건설자금이자입니다. 이름 건설자금이자라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세법하고 회계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건데요. 취득가액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취득가액 관련해서 보시면 취득이라는 거죠. 그럼 취득할 때까지 든 모든 비용은 원가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과 관련해서 여러분 장기간에 이렇게 큰 돈이 들었다라고 하면 원래 목적으로서 이제 사용할 때까지 든 이자 부분은 이건 비용 처리하지 말고 원가 처리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처리해라 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해당 이자를 송금불산입하고 그렇게 어떻게 유보로 그죠? 자산에 업해 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 감가상각이나 처분을 통해 가지고 추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업무보관자산 지급이자 관련해서 송금불산입이라는 거는 회사가 그죠? 차입을 해서 이자를 주면서까지 그죠? 차입을 하는 이유는 영업에 관련해서라. 그죠? 회사와 관련된 거 써라. 업무와 관련된 거 써라. 왜 업무 무관되는 자산 선박이라든가 지급금리 있느냐. 그러면 이거 이자 부분이 이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으니 당연하게 이거는 이자 관련돼서 송금불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콕 찍어가지고 어떤 이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일정하게 여러분 계산한 산식에 의한 금액을 이제 부인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되고요. 기타 사회 유출로 여러분이 이제 세무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 처분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부인되는 이자가 어떤 성격이냐라는 겁니다. 자, 미지급한 것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죠? 사채 할인받은 차금이라고 해서 여러분 사채 할인받아 사할차 같은 경우에는 세법도 회계가 그죠? 이렇게 사할차 잡아서 이자 비용 잡는 거 인정하니 당연히 이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융통어음이란 건 뭐냐면 어음을 주는데 그죠? 어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제 물건을 그죠? 이 물건을 그죠? 내가 사오고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빌려오고 난 뒤에 나 못 믿겠어? 그러면 어음 끌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이 융통어음을 할인한 거 관련해서는 이자 성격이다라는 거죠. 금융리스에 포함된 직업이자라고 해서 금융리스 관련해서 내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는 리스료에는 원금과 그죠? 이자 성격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할부로 그냥 사온다든가 그죠? 캐피탈을 통해서 사왔을 때 원리금 있으시잖아요. 그럼 원금 빼고 이자 부분도 이렇게 여러분 송금불산이 뜨는 이자 직업이자로 본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전환사채 직업이자도 이자지요. 그리고 이제 수출금융명목의 직업이자 그리고 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그럼 건설자금이자 어떻게 지금 자산 잡는다고 했는데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요. 여러분 세법은요. 이자 비용으로 잡는 거 그죠? 그지? 건설자금 이자로 잡는 거는 이렇게 유형이나 무형 고정자산에 관련된 거예요. 재고자산 사오면서 여러분 이자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걸 원가 잡지 않고 이거를 그죠 이자 비용 그냥 여러분 송금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해서 송금 처리한 부분도 포함해서 이자 송금 불산입에 들어가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상한 할증금 성격도 이자 성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선급 이자는 먼저 준 거는 아직은 아니겠죠. 그래서 할 때 이런 구매 자금 관련해서 상품, 상업, 어음이라든가 이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죠? 송금불산입에서 제외되는 이자, 지급 이자니까 요거는 여러분이 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주된 그죠? 주된 내 영업 활동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이제 송금불산입 제외 대상 지급 이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여러분 자 봤을 때 여러분 차례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차적으로 자, 이자가 여러분 만약에 1,000만 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게 순차로 부인이 됩니다. 순차로 부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뭐 채권자 불분명하고 불분명이나 아니면 비실명인데 어떻게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건설자금 이자부터 들어가겠죠. 자, 여러분 건설자금 이자는 여러분 복잡하긴 한데 기본적인 거 여러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건설자금 이자는 자, 유형 무형 자산의 매입이나 제작이나 건설 그치? 이 경우에 한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매매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나 아파트, 부동산 사잖아요. 어떤 목적? 매매 목적입니다. 매매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도 재고 자산으로 잡습니다. 계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자금 이자는 즉시 단기 송금으로 인식하고 그죠? 이자 비용으로 해서 여러분 좀 전에 보셨죠? 그죠? 요거 그죠? 송금불산이 대상 지급 이자에 포함해서 더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산 잡을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건설자금 이자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틀이요. 자, 국제기업회계 있고 일반기업회계 기준이 있고 법인세법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특정 차입금이란 건 어떤 자산 때문에 이제 차입했는지가 딱 알고 있는 거 그게 특정 차입금이고 일반 차입금은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 두리뭉실하게 그죠?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했을 때 일반 그럼 이러면 어떻게 제가 지금 이제 건물을 사는데 10억이에요. 10억인데 7억만 내가 이 건물 때문에 그죠? 차입해 왔다라고 하면 3억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죠? 이게 딱 콕 찍힌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일반 차입금 중에서 그 중에 이자가 일부가 자산으로 이제 건설자금 이자를 본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차입금 무조건 자 사업용 고정 자산만 적용되지만 여러분 특정 차입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니까 신고 조정까지도 해야 되는 거죠. 회사가 하지 않았을 때는 그죠. 근데 일반 차입금 같은 건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거는 의무화되어 있고 이건 선택이다라는 거죠. 근데 국제기업 회계 기준은 두 개 다서 의무화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여러분 세무조정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회사가 법인이 선택하면 이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이 의무적으로 한 특정 차입금을 만약에 여러분이 회계 처리할 때 비용 처리하시면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비용 처리했을 때는 국가가 그죠? 어떻게? 즉시 상각 의제라고 보고 시부인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유보든지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비용 바로 처리해서 즉시 상각 의제로 본다는 것 뒤에서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자, 건설자금 이자의 계산 기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취득하는 거냐? 취득할 때까지 든 이자잖아요.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요. 계약의 지급일로부터 자, 대금 청산하는데요. 자, 여러분 대금 청산하고 근데 했는데 실질적인 사용일까지도 봐야 되는 거라서 저 건설 착공일 실제로 사용한 날짜까지 봐서 그 날짜까지 발생한 거는 이자더라라고 보시면 돼. 이자로 보지 말고 건설자금 이자라고 해서 자, 자산 처리, 원가 처리해라라는 거죠. 건물은 착공일부터 통상 준공일까지 든 이자는 비용 처리하지 말고 자산 잡아라라는 거고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요. 사실 설치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냥 생산에 들어가는 거 아니고 시제품도 만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목적에 사용하는 날까지 든 이자는 자산 잡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라고 해서 자, 업무무관 자산 중에서 뭐 대표적인 게 가지급이 있지만 그 외에도 어떤 게 있냐 했더니 그죠? 규제 대상 재산의 범위가요.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원래 목적이 있을 거고요. 목적을 바로 못 사용하잖아요. 토지나 건물, 토지나 이런 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규모도 있고 뭐 이제 사업성도 하고 일단은 사놓지만 사업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그죠? 만약에 유예기간을 줍니다. 근데 유예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기다려주는 5년, 그렇죠? 이렇게 기다려줬는데도 원래 업무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도 업무 무관자산으로 해서 여러분이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업무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그죠?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거죠. 사용하면 괜찮습니다. 자동차라든가 선박이나 항공기 사용하지 않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소와 골동품이 있습니다. 소와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죠? 일단은 이제 업무 무관인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내 지금 복도에다 걸어놓을 거예요?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사회통용사 업무에 관련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외된다라는 거죠. 뭐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그냥 뭐다? 여러분 누가라도 볼 수 있는 곳에 전시하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저급금 당연히 대표적인 거고요. 그죠? 이제 자기 주식 같은 거라든가 대여금 같은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성을 봐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업무 무관 자산의 범위 보셨고요.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규정 적용 시에 기급이자의 범위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냐면 나 올해 지금 뭐다 가지급금 그죠 대여할 건데 그 전에 그죠 차입금 다 갚아라고 해서 전액 변제하고 난 뒤에 그죠 여러분이 이제 만약 대여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해당 연도에 지급한 이자는 송금불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죠? 갚기 전까지, 변제하기 전까지요. 그리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에 의해서 지급이자 총차입금이라 하면 부동산이 뭐 비업무용으로 뭐 전하는 시점에 상관없이 당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지급이자 그리고 차입금을 파악해서 여러분이 불산입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전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화면에서 어떤 걸 중요시하는지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급 같은 경우에는요. 가지급금인데요. 가지급 인정이자 계산을 할 때 여러분이 가지급 가수금 계정 과목을 기준에 처리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특정한 고정제 조교로 해가지고 특정이란 때 1번과 4번, 뭐 2번과 5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자 이렇게 그지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걸어 놓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명세서 작성할 때 자동으로 가져오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뭘 선택해야 되냐면 여러분 인정이자 관련해서는 인정이자율이 그죠? 두 가지가 있었죠. 가중평균 이자율이 있었고 그다음에 당좌 대출 이자율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중평균 당좌 대출 이자율도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경우 있고 여러분 가중평균 차입금률을 적용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올해만 당좌 대출 이자율 적용해요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일단은 이자율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가중평균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당좌 대출 이자율을 할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의미는 여기서 1번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당좌 대출 이자율 사용해요. 3번과 4번을 적용하는 거고요. 가중평균 이제 차입금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데이터 관련해서 불러오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준에 이렇게 1번과 4번, 2번과 5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고정 적요를 걸어놓은 게 있으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직책과 성명과 가지금 가정 과목과 그리고 적요 번호를 제대로 잘 여러분 적어놓으면 여러분 그 자료가 쭉 해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위에 같이 어떻게든지 대여금 관련해서 그죠? 가지금 관련해서 자동으로 불러와서 적수 계산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일단 먼저 기준에 적요가 걸려 있어야 되고요. 회계 데이터 불러와서 여러분 회계전표 불러오기를 처리하면 자동으로 반영되더라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자, 우리는 뭘 선택했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차입금 관련해서 여러분 이자 관련해서 정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세로 불러오기 또는 세로 불러오기 전체 거래처를 선택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차입금 관련된 계정 과목이 뜹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이 그죠? 회사 그지 은행마다 차입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서 가중평균 이자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관련해서 계정 과목 관련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 계정 과목을 다시 이제 개설했다든가 추가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여러분이 계정 과목을 반드시 여기서 불러오는 거 관련해서 요거 가져오세요. 요 계정 과목 가져오세요라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여러분 자 입력만 하시고 나면 이제 계산이 돼가지고 인정이자는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이 그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이자율 관련해서 보시면 자 여기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정이자율 관련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정이자율 관련해서 보시면 갑지에서 와요. 그죠? 이렇게 이자율 계산해 드리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 관련해서 요 이제 인정이자 조정에서 보시면 어떤 거냐 했더니 그죠? 이제 김 대표 같은 경우에 가치급 적수 나오고 차입금 적수 나오고 이제 가중평균에서 이자가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죠? 이거 입금 산입하고 상여로 처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 보세요. 자, 조정했을 때 조정 3억 하고 그죠? 7번 차익 있고 그다음에 이제 5% 했을 때 5% 이제 있으시는데 차익과 그죠? 비율인데 비율이 3억과 5% 중에 큰 건데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5% 때문에 이 관련해서 보시면 그죠? 이제 그 세무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세무 조정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가중평균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어떤 거 있어요? 당좌 대출 이자율 있으시잖아요. 그럼 당좌 대출 이자율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자, 당좌 대출 이자율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에서 이름 똑같아요. 어떤 거? 지금 보시면 이제 회사 데이터 불러오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뭐 하기 전에, 자, 데이터 불러오기 전에 뭘 선택해야 된다? 이자율 선택해서 1번 당좌 대출 이자율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불러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선택하게 되면 제가 몇 년도까지는 반드시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했어요. 3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한 사업연도를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는. 그럼 2022년. 그렇죠? 2022년도부터 당좌 대출 이자율 새로 3년 시작했어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분 2023년도 당좌 대출 이자율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확인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선택했으면 입력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 데이트 가져오시고 나면 여러분 차입금은 입력할 필요 없죠. 우리는 4.6%로 수능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러면 바로 여러분 당제 인정이자 조정이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이만큼 있는데 우리는 미수이자로 미수수익으로 회사가 계상한 거 있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통상 여러분 실무에서는 이렇게 그죠? 여러분이 회사가 그지 인정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 만약에 수령하지 못했다면 이걸 이자로 미수수익으로 잡아놓는다. 그러면 추가적인 세무조정은 없더라. 대신에 내년 3월, 내년이 아니고 내년 동안에 그죠? 가세기한 종료일부터 1년 내까지는 이거는 반드시 이런 보통 예금으로 여러분 입금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현금을 받았다. 그리고 원본에 가산하겠다. 인정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관련해서 건설자금이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건설자금이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은행에서 뭐 본사 4억을 쓰는데 은행에서 차입금 얼마하고 했을 때 이자가 얼마서 그거 관련된 이자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이제 준공일은 5월 2일까지다라고 했으니까 올해는 전부 다 뭐예요? 그치? 이거 비용 잡지 말고 그치? 전지 건설자금 이자로 잡아야겠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건설자금 이자가 1,000만 원이 있는데 회사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건설자금 이자를 안 잡았어요. 그렇지? 이 얘기는 뭐다?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유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유보 처리 이렇게 유보 처리해서 건설 자금 이자라고 해도 되고 뭐다 여러분 본사 사옥이면 건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 조정할 때 이게 왜 나왔는지 관련해서 좀 상세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다음 사람이라든가 또 나도 나중에 볼 때 조금 더 참고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 자, 그 어떤 거 있었어요? 직업이자, 그죠? 직업이자 송금불산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뭐다? 실무에서는 조금 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실무에서 기중에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만 하면 조금 쉽게 계산이 되는데요. 자, 이런 보셨을 때 보시오. 자, 적수 입력하는데 업무무관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 그죠? 업무무관 동산 쪽이 있을 거고요. 그죠? 만약에 내가 뭐 투자 부동산이 있다. 아니면 그죠? 뭐 예정 기일을 넘은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이 계정 과목으로 그 계정 과목으로 이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가 없다라고 하면 가지급금 있겠죠. 가지급은 어떻게 불러오냐 하면 불러오기를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기존 입력 데이터 삭제하지만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명세서의 가지급금을 새로 불러오겠습니다.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케이죠. 네 하게 되면 가지금에서 여러분 가지급금에서 내가 그죠 불러왔던 거 그대로 불러옵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가수금 즉수 계산은 인정이자 관련해서 이제 조정 명세서에서 가지급금 정보가 불러온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 그것만 불러오게 되면 차입금 적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급이잖아 알고 있고 이제 차입금 적수 그리고 이제 가지급금 적수인데 차입금 적수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급이자와 차입금 적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차입금 적수는 어떻게 내가 그죠? 이제 이자가 있고 차입금을 바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이자가 있습니다. 그 이자의 이자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 적수가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중에 여러분이 어떤지 그거를 여러분이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냐 하면 내가 이자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회계 처리할 때 여러분 조교에다가 반드시 이자율을 여러분이 만약 입력해 놓는다라고 하면 1년 동안에 여러분 그 이자가 몇 프로였는지를 다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자 비용을 엑셀로 내려받아 가지고 그죠? 3%짜리, 10%짜리, 7%짜리, 5%짜리를 해가지고 그죠? 3% 120, 10% 500, 7% 630 그리고 5% 1000이라고 넣고 여러분 웬만하면 이거는 기업회계 그죠? 손익계산서 쪽에서 여러분 지급이자로 이자 비용으로 적혀져 있는 게 대부분 문제 맞으시고요. 만약에 다른 거 있으시다고 하면 그죠?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급이자 그죠? 송금불산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죠? 이자 비용이 또 있었잖아요. 그럼 그거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이자가 그죠? 송금불산이 때는 이자 금액과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이자율과 이자만 적어주시면 차입금 적수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한다? 자, 요 이자 중에서 얼마가 부인된다? 그죠? 252만 6,636원이 부인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죠? 이렇게 조정 등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죠?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기타 사회 유출로 여러분이 이런 세무 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이론적인 거는 마치고요. 자, 실전에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무사랑 프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법인 조정이 있고요. 여러분이 그 과목별 세무 조정이 있으시면 이제 이렇게 그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시면 업무무관 부동산들에 대해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자 이렇게 가지급금 인정이자 했을 때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다? 여기 이자율 선택입니다. 그죠? 당연히 여러분 당좌 대출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사가 가중평균 이자율로 할 것 같으면 이 가중평균 이자율로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중평균 이자율로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는 여러분 이자 그죠? 인증이자 조정이 아니죠. 저희가 제일 먼저 가지급금 또 가수금 입력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을 2로 선택하고 이 김제 여러분이 이제 그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으로 계정 과목 잡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보셨을 때 저희가 삭제를 한번 해볼까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서 가정평균 이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회계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일 처음 만약에 여러분이 이 데이터에 들어가면 이 대표이사 김 대표라는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표이사 김 대표 가지급금 조교는 1과 4를 걸어놨다. 그리고 거래처는 101분의 김 대표다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입력을 하면 이 전표, 회계 전표 데이터에서 이 정보랑 일치되는 거를 그죠? 데리고 올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짜잔 하고 대표이사 김 대표가 나왔죠. 예, 가수금도 여러분 입력되어 있으면 가져올 수 있는데 조심할 게 여러분 가수금이라고 해서 가지급금과 무조건 상계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계약금이 계약 약정이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 있으면 상계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급금 가수금 관련돼서 어떠한 약정이 있는가도 한번 이제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우리는 가중평균 차입이자율로 했기 때문에 차입금 입력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입력해 놨는데요. 여러분이 이거 이제 새로 불러오기 위해서 불러오면 이제 그걸 저명해가지고 차입금을 가져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차입금이 보시면 요 이자율이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이자율을 여러분이 사례를 보고 입력하셔야 되는데 저는 사례 안 하고 사례에 있는 거를 미리 입력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D은행이 있으시고 이 C은행이 있으시고 E은행이 있으십니다. 자, E은행은 12%, 오, 되게 높네요. 이자가 있고 이거 입력해 주십니다. C은행 같은 경우 3% 하시고요. D은행은 조금 특이한 게 뭐냐 했더니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면 여러분 이거 관련해서 작년 거에서 지금 변동으로 금리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환하고 다시 차입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율 있는데 상환하고 다시 차입 같은 날짜죠? 이렇게 하시는데 이자율이 달랐습니다. 작년에는 4.5%였고요. 다시 차입은 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인정이자 계산하시고 난 뒤에 인정이자 조정 들어가시면 이렇게 인정이자 이만큼 여러분이 그죠? 이제 이자로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계산한 건 없더라라고 하게 되면 조정 등록 들어가시면 여러분 조정 등록 들어가시면 그죠? 요 금액 있으시죠?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그죠? 이거 관련해서 입금 산입하시고 여러분이 계정 과목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회사가 하나도 계정 과목 안 잡았으니까 상여 등으로 여러분이 기속에 따라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수익을 잡아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세무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뭐도 해봐야 하냐면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봐야죠. 당좌대출 이자율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당좌대출 이자율 같은 경우는 당좌대출 이자율 세 군데 있네요. 여러분 이건 제가 일어날 때 설명드렸죠. 첫 번째 게 내가 그죠 선수보다 선택한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어쩔 수 없이 당좌대출 이자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택했으니까 3년간은 반드시 여러분이 그죠? 당좌대출 이자율로 계산한 걸로 여러분이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제가 이제 가중평균으로 있다가 당좌대출 이제 이자율로 했으니까 그러면 그지 전에 거 다 삭제하고 다시 할 거야? 그랬을 때 네 하고 하시면 되고요. 다시 가지급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 다시 하시고요. 그죠? 데이터 불러오기 그냥 여러분 똑같이 그냥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죠? 이랬을 때 여러분 구분이 있으시는데 구분은 여러분이 그죠? 그게 그 법정 뭐 0이나 1 정도 0이나 1 여러분 선택해 주시면 크게 무리는 없으시고요.
지금 내가 차입금 관련된 게 아니고 4.6%로 그죠? 당좌 대출 이자율을 쓸 거니까 사실 차입금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이자 관련해서 보시고요. 그러면 인정이자 조정이 들어갑니다. 저 금액이 조금 틀리죠. 조금 금액이 틀릴 거고요.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인정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무조정하지 마시고요. 회사가 계산하는 걸로 미수 수익을 잡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조정 금액 없습니다. 여러분 조정 등록했을 때도 여러분 힌트 보세요. 없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어떤 분기를 해야 되죠? 그죠? 자변의 미수 수익, 대변의 그죠? 이자 수익으로 해서 여러분이 요 계산한 걸 입력해 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그 예수금이 잡히긴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원천징수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정이자는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결산할 때 먼저 계산해서 그리고 결산에 반영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여러분이 차입금 관련해서 그죠? 이자 지급 관련해서 송금 불산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무관 관련된 거고요. 그랬을 때 업무 무관 부동산 관련입니다. 그리고 무동산 또는 동산, 가지급금, 가수금 그 밖의 경우인데 우리는 대부분 가지급금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가수금 있잖아요. 여러분 가수금 있으시는데 이 가수금이 있는 것만큼 불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같이 상기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업무 무관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불러오기라고 한다면 그죠? 데이터 불러오기라고 했을 때 부동산 투자 부동산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죠? 투자 부동산으로 입력된 것이 불러오는데 우리는 이제 투자 부동산으로 계정 과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불러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업무 무관 동산 있으시고요. 그죠? 서화나 공동품 같은 거 있으시죠? 그 다음에 가지급금입니다. 이런 가지급금 관련해서는 미리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그죠?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라인 삭제하고 현재 라인 삭제한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자 이거 어디서요? 불러오기 할 겁니다. 불러오기 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가지급금에서 새로 불러오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이해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불러오죠. 혹시나 여러분이 불러오지 않을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러오지 않았을 때는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죠? 여러분이 그 저장 개념이 없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불러올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자동으로 불러온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는 그거를 이제 닫거나 아니면 저장을 눌러서 여러분이 불러와야 되고요. 이거는 가지급금에 입력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불러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업무 무관 부동산, 업무 동산, 가지급금, 가수금 그 밖에 중에서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 가지급금이 차입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부인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제가 이거 이제 번거로워 가지고 입력했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부분이 없을까요? 이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여기서 보시면 건설자금 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라고 했죠. 제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나 건설자금 이자가 있다. 그죠? 채권자 불분명히 있다라고 하면 업무 무관 이렇게 부동산부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디요? 밑에 가서 여러분이 찾아보셨을 때 업무 무관 관련해서 만약에 건설 자금 이자 관련된 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먼저 부인을 해줘야 됩니다.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는 여러분이 법인조정 쪽에 들어가서 가표 및 세액계산 들어가셔서 그 과목별 세액조정에 세무조정에서 여기 건설자금이자 명세서 있네요. 그죠? 제가 여기다가 벌써 입력해놨죠. 그래서 본사 사옥 있고 D은행에서 빌렸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저 어떻게 보고 눈치껏 봐도 불러오기가 없죠. 불러오기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이
입력을 제대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회사가 이렇게 보시면 건설자금 이자 조정하는데 회사 계산 그 건설자금 이자를 요 1,000만 이 지급이자 1,000만 원 있는데 요거는 본사 그죠 사업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특정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지금 건설자금 이자로 해야 되는데 회사는 뭐다 자산을 잡은 게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1,000만 원에 관련돼서는 이거 관련해서 조정 등록 들어가시면 그죠? 요 1,000만 원 있으시잖아요. 그럼 1,000만 원 없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거는 건물 잡으시면 돼요. 건물 잡으시면 되고요. 또는 본사 사업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잡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건물해도 건설 자금 이자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관련해서 소득 명세에서 뭐 때문이냐? 본사 건물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또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그때 수정해서 뭔지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또 너무 상세하게 하는 것도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정도의 상세함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 중에서 1,000만 원은 미리 그죠? 부인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종료하고 난 뒤에 원래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저처럼 그죠? 이렇게 선지급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똑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죠? 이 관련해서 적수 입력하시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들어가십니다. 그럼 가지급금 있고요. 지급이자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이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는 저희가 뭘로 숨길 게 없으시고요. 여러분이 2번 이제 1에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 계산만 여러분이 야무지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랬을 때 차입금 적수는 내가 이자 중에서 이자율을 그죠? 저거에다 반드시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세무조사가 아니고요. 세무조사 받으면 안 되죠. 세무조정할 때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수하고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없고요. 건설자금 이자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직접적인 겁니다. 그럼 이거 관련해서는 이미 부인했어요. 그죠? 부인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두 개 가지고 여러분이 그죠? 가지급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동으로 계산 잘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만 확인해 주시면 되냐면 자, 이 두 개 중에서 그죠? 500하고 630 해서 1,250만 원 중에서 252만 6,636원이 뭐다 부인됩니다. 뭐 때문에? 가지급 때문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정 등록 들어갈까요? 조정 등록 들어가면 여기 힌트가 나와 있네요. 그죠? 힌트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해서 지급이자 지급만 적어도 이제 잘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자, 업무무관자산 관련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한다라고 하시고 이 금액 정확하게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독수리 탁법인 거 제가 노트북이기 때문인 거죠. 저는 독수리 탁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그죠? 여러분 입력해 놓으시면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 등록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건 어디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 이번에 한번 구경하고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조정 등록한 거는 그죠? 법인 조정에서 여러분 가표 및 세액계산에서 소득 및 가세 표준이 있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에 그죠? 짜잔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력한 거 다 있으시죠?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죠? 굳이 뭐 저장은 안 해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입력한 거는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가지급금 관련해서 인정이자 그리고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된 거 건설자금이자 관련된 건데 건설자금이자 선순위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모든 조정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및 명세서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